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뉴로클의 이승엽 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저희 오토 딥러닝 비전검사 솔루션을 활용한 활용 사례와 저희 제품 소개, 그리고 저희의 신제품 뉴로티 엔진에 대한 소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이라 조금 졸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재밌게 한번 해가지고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겠죠. 네, 저희는 앞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딥러닝 비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뉴로클이라는 업체고요. 네, 저희가 창업한 이래로 여러 현장에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래로 거의 8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네, 거의 600개가 넘는 고객사와 함께 여러 레퍼런스를 현장에서 같이 경험하고 저희의 기술력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미 초창기부터 이제 글로벌에 진출해서 30개국 이상의 글로벌 국가에서도 저희가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저희의 협력사들이죠. 비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75개 이상의 장비사들과 협업해서 여러 다양한 현장에 딥러닝 비전 검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업군을 가리지 않고 딥러닝 비전 검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식품, 철강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뭔가 품질이나 비전을 활용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레퍼런스도 보시면은 국내에는 사실 거의 모든 대기업과 저희가 협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K, LG, 롯데, 현대, 르노, 또 해외로 가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같은 곳과도 협업을 해서 감사하게도 여러 협력사분들이 저희 걸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해외에도 이미 진출을 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같은 유럽, 그리고 최근엔 저희가 미국 쪽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남미의 멕시코, 코스타리카 같은 곳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감사하게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 이노베이터 어워드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연속으로 저희 수상하면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다라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은 빠르게 끝마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일단 저희의 이제 오토 딥러닝 비전 검사 솔루션을 소개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활용이 되는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비전 검사가 주제니까 비전 검사 뭐냐? 네,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제가. 원래 우리가 이제 품질 검사 당연히 해야겠죠. 제품 생산하고 나면. 그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가 원래 사람이 하고 있던 유관 검사, 그냥 사람이 하는 검사를 기존에 진행을 했었고, 사람이 하는 검사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자동화해서 기계의 눈으로 뭔가 품질 제품을 촬영하고 컴퓨터가 프로세싱하는 이제 머신 비전 검사가 요즘은 대중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머신 비전 검사가 크게 이제 딥러닝 이전에 룰 기반의 잘 아시는 룰 베이스 검사가 많이 쓰였고,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의 검사가 약간 필수처럼 탑재가 되고 있다라고 트렌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딥러닝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그냥 인공지능 비전 검사를 딥러닝 비전 검사라고 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딥러닝 검사 사용해야 되냐? 저희가 룰 기반의 검사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기존의 분량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왼쪽에 있는 분량을 잡아내는 걸 저희 엔지니어가 열심히 룰을 짜줬어요. 근데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좀 사이즈가 다르고 형태도 약간 다르고 좀 크기도 크고 또는 위치가 다르고 좀 작은 거, 이런 것들 저희 기존의 룰 기반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네, 잡아내기 쉽지 않죠. 네. 아무래도 미검출이나 또는 과검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짠 룰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의 특성을 완벽하게 저희가 분석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딥러닝 비전 검사고, 딥러닝 비전 검사는 어떤 학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의 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분량의 패턴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학습을 하고 나면 제품의 형태가 좀 달라지거나 크기가 달라지거나 해도 우리 사람처럼 이거는 불량이야 라고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해야만 됐던 비정형적인 분량들을 딥러닝 비전 검사가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비전 검사 많이 도입해 봤는데 잘 안 됐어요.
뭐 잘 분명 불량 보이는데 안 잡혔어요 한다면은 딥러닝 비전 검사를 한번 시도해 보실 것을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딥러닝 비전 검사의 워크플로우인데요. 저희가 딥러닝 비전 검사 프로젝트 진행하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프로젝트가 생기겠죠, 당연히. 프로젝트가 생길 거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니까 학습엔 뭐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해 줄 거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딥러닝 만들 수 있냐? 아니죠. 뭐가 이제 불량이고 뭐가 정상인지는 저희가 알려줘야 되니까 인공지능한테 정상과 불량을 알려주는 레이블링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줄 거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모델 만들어야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뭔가 모델을 만들 때 단순히 그냥 저희가 데이터 모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학습해 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운 거죠. 뭔가 딥러닝 지식을 가지고 조건을 설정하고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결과를 보고 성능이 안 나오네 하면은 그 설정을 다시 또 해줘야 될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좋은 모델의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딱 봐도 좀 피곤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모델을 우리 현장에 있는 장비에 탑재해야겠죠. 현장에 있는 장비에 탑재를 해서 구동을 할 거고 열심히 불량 검출을 할 겁니다. 그 뒤로 유지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게 일반적인 딥러닝 비전 검사의 이제 워크플로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 워크플로우 전반을 전부 다 아우르는 두 가지 제품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티라고 하는 제품은 모델 학습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에 레이블링하고 그걸 기반으로 고성능의 모델을 만들어주는 학습 소프트웨어 뉴로티를 제가 개발해서 제공드리고 있고 뉴로티라고 하는 거는 GUI 기반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딩 같은 거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노코드 방식이라 내가 딥러닝 지식이나 어떤 컴퓨팅 지식이 없어도 클릭 몇 번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현장에 적용해서 구동시켜주는 런타임 소프트웨어 뉴로R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딥러닝 딥러닝 비전검사 프로젝트 전반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저희 기능들 그리고 활용 사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앞서 제가 그 딥러닝 워크플로우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딱 봐도 아까 뭔가 좀 긴 곳이 있었잖아요. 모델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학습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델 학습을 할 때 저희가 뭔가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변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최적화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딥러닝 최적화하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엔지니어가 있어야겠죠. 딥러닝을 잘 아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고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사실 딥러닝 엔지니어 별도로 뽑을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있을까요? 이거 프로젝트 하나 하려고? 없죠. 결국은 그냥 우리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 누군가가 이걸 열심히 배워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도 바쁘잖아요.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딥러닝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률이 낮아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있는 분이 딥러닝을 굳이 배워야 되나? 배울 필요가 없죠. 전문가는 저희인데 저희가 열심히 딥러닝은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현장에 계신 분은 쉽게 딥러닝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자동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은 원래 전문가가 막 세팅을 해줘야 됐던 딥러닝 지식이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자동으로 최적화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주시고 그 데이터에다가 정답지만 잘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작해 라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 전문가가 한 거랑 똑같이 뭔가 최적화를 다 진행하고 고성능의 모델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여러 번 이제 막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는 딥러닝을 배워가면서 시도했던 횟수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원래 그냥 현장에서 내가 검사를 하는 검사원이거나 아니면 품질팀 담당자가 저희 제품을 가지고
뭐 한두 번만의 시도만으로도 다른 전문가가 만든 거랑 동일한 성능의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성능의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리소스 줄어들겠죠. 뭔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장에 계시던 담당자가 혼자서 그냥 뭔가 데이터 모으고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할 때 비용이나 리소스적인 측면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사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업체의 그 엔진 카파이드 검사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사람이 그냥 육안으로 검사하고 계셨어요. 그냥 현장에서 뭔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엔진 룸이 나오면은 가서 보고 불량 있네라고 검사를 했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먼 에러도 발생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불량이고 뭐 어떤 날은 정상이고 이런 편차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입을 시도하셨고, 역시나 처음에는 그 딥러닝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의 자동 최적화 알고리즘을 설명드렸고, 여기도 결국은 뭔가 프로젝트 제안을 어떤 윗선에서 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현장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데이터만 잘 모아달라, 그런 모델 성능은 나올 거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저희 오토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토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딥러닝 도입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생산율, 수율 같은 경우가 한 33% 향상이 됐고, 검출률도 98% 이상 달성을 해서 기존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 수율이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딥러닝 프로젝트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나? 우리 그럼 사람 뽑아야 되나?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냥 저희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고성능의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고 딥러닝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공하는 9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에는 뭐 그냥 딥러닝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9가지의 모델을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왼쪽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미지 분석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전체를 분석해서 그냥 이 이미지가 뭐 정상이네, 이 이미지는 불량이네라고 알려주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패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모델은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 분석을 좀 잘게 쪼개가지고 더 정밀하게 분석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픽셀 분석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전체를 분석하지 않고요. 이미지 내에 뭐 스크래치라든지 찍힘 같은 게 있겠죠. 그 스크래치나 찍힘 같은 그 불량의 형태를 학습해서 이 불량의 위치가 어디 바뀌거나 해도 알아낼 수 있고, 불량의 사이즈까지도 알려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잘 아시는 객체 인식, 디텍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를 인식해서 이게 뭐냐라고 맞춰주는 박스 형태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OCR, 잘 아시는 문자 인식 모델입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은 회전 모델입니다. 제품이 온라인에 틀어졌을 때 회전해가지고 정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겐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결함 생성 모델입니다.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제 있는 불량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함 데이터를 학습해서 유사 결함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결함 생성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가지 모델은 비지도 학습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다른 모델처럼 뭔가 정상과 불량을 다 학습하는 게 아니고요. 이 비지도 학습 모델은 오직 정상의 상태만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정상의 상태만을 계속 학습해서 정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이거는 이상이 있어, 불량이라고 알려주는 비지도 학습 모델도 두 가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 모델을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제공드리지 않고 전체를 다 제공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딥러닝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땐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모델을 만들기 전에 우리 제품에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인 다음에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모델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초반에는 저희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제품군을 후보에 두고 불량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학습해보고 실제로 어떤 모델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선정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델들을 전부 다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유형의 모델을 꼭 한 가지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하다 보면 뭐 디텍션이랑 이거를 막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보통 여러 모델을 이어 붙여가지고 프로레타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9가지의 다양한 모델들을 다 제공 드리고 또 열심히 저희가 프로레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면, 요거 이제 식품에서 이제 면 생산 공장에서 그 실링부에 있는 비닐에 이제 면이 끼는 경우를 저희가 검사한 거예요. 근데 이 현장이 식품 현장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온라인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뭐 PCB 이런 것처럼 딱 제품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막 떨어지죠. 컨베이어 벨트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막 뭐 틀어지고 막 온 사방에 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요 실링부인데 여기 위에 안 봐야 될 게 너무나 많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을 조합해서 성공을 한 프로젝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오른쪽에 볼게요. 일단 제품이 막 이제 흐트러져 들어오니까 저희 회전 모델, 로테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제품을 항상 정방향으로 틀어가지고 딥러닝이 잘 분석을 할 수 있게 첫 번째로 저희가 보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위에를 봐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밑에 실링의 검사니까 이 위에는 보지 않고 요 아래쪽만 이렇게 보도록 요 아래 부위를 따내주는 디텍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래쪽 부위만 이렇게 따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상과 불량을 분류해주는 이미지 분석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분류를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뭐 양품, 오른쪽에 이제 면이 껴있는 분량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분류해주는 모델을 만들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검출 정확도 전보다 당연히 올라갔고요. 휴먼 에러 없어졌을 거고, 중요한 거는 인력을 많이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봐야 됐던 거를 이제 딥러닝이 봐주다 보니까 인력 감축 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프로를 짜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블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학습에 있어서는 저희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 활용해서 뭐 할 게 전혀 없다, 뭐 클릭 한번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레이블링, 우리가 정답지를 알려주는 작업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픽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포인트를 찍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지가 뭐 100장, 200장일 땐 상관없지만 이미지가 뭐 몇천 장 되면은 내가 일일이 그 정답지 알려주기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요. 담당자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레이블링을 도와주는 그 방법들을 좀 고안해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I 기반의 이제 저희가 레이블링 기능을 넣어 놨어요. 저희가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저희가 넣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일일이 다 그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뭔가 이제 인공지능이 레이블링을 추천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이제 오토 셀렉터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뭔가 클릭을 하거나 어떤 내가 잡고자 하는 객체나 분량을 클릭 또는 드래그만 하면 알아서 그 영역을 따내주는 그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이 뭐 클릭만 하면 이렇게 라인을 따내주니까 우리가 일일이 이게 뭐 배터리라고 이렇게 그려줄 필요 없겠죠. 네, 그냥 그 있는 부위에 가서 그냥 한번 클릭만 하면 된다. 근데 나는 이 클릭도 하기 싫다. 네, 클릭도 너무 귀찮아. 우리는 그냥 뭐 볼트, 너트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잡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키워드 레이블러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넣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그냥 단어를 치면 됩니다. 뭐 스크류, 볼트, 뭐 또는 이제 제품의 형태가 원이면 그냥 뭐 서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입력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모델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잡아낸 거를 다시 또 저희가 핏하게 따내주는 CF 컨버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 가지의 레이블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열심히 손목 이렇게 나가가면서 마우스로 그려야 했던 것들을 리소스를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레이블링을 했어요. 뭐 한 100개, 200개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몇천 장도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한 100개, 200개 정도 이제 레이블링이 끝났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머지는 자동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토 레이블링 기능이고요. 내가 이제 뭐 100개든 뭐 200개든 열심히 레이블링한 정보를 모델이 학습을 해서 나머지 뭐 몇천 장의 이미지들을 전부 다 자동으로 그냥 레이블링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뭐 레이블링 공수 많이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일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례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는 그 철강 쪽의 사례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철강 같은 경우에 이제 롤투롤로 보통 진행이 되는데 롤투롤 검사 한번 이미지 찍으면 1시간에 한 몇만 장 나옵니다, 진짜. 네, 근데 그거 일일이 다 레이블링 우리 못하겠어 라고 고객사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해드렸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라도 배우긴 해야 되니까 최초에는 좀 그려주십시오. 네, 어떤 게 분량인지. 다만 이제 그거 열심히 마우스를 이렇게 막 움직이지 마시고 클릭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오토 셀렉터를 활용해가지고 몇 장의 분량을 레이블링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전체를 다 그냥 오토 레이블링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몇만 장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일일이 리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사전에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레이블링 정보를 학습한 모델을 그 몇만 장 이미지를 분석해가지고 그 중에 분량만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하는 플로우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블링 공수를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는 정말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엔 당연히 저희 오토디미너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성공한 사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것만 설명드리고 다음에 저희 신제품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여러 기능들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에요. 근데 뭐 일단 분량률이 얼마 떨어지는 업체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신품 장비를 개발해요. 그러면 당연히 분량 샘플 없잖아요. 그럼 그때 뭔가 우리가 검수는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가상결함 생성 모델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분량이 아예 없는데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정상 이미지가 있으면은 또 분량이 몇 장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몇 장 있는 분량에서 요 결함의 형태 있죠. 결함의 형태를 배우는 겁니다. 뭐 스크래치든 찍힘이든 이런 결함의 형태를 학습해서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분량을 정상 이미지에 찍어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분량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가상 결함을 생성해서 분량의 데이터를 늘려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초반에 데이터가 부족할 때 분량 데이터를 늘려가지고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가 이제 배터리 쪽에서 사실 많이 써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새로운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신품 장비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분량 샘플 몇 개 안 줍니다. 분량 샘플 몇 개 안 주는데 장비는 만들고 우리가 검수는 받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때 이제 이렇게 겐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기존에 몇 개 있는 분량을 가지고 여러 분량을 만들어내가지고 저희가 검수도 받고 이런 식으로 분량을 만들어서 결함 원본 이미지에 이건 페이크 이미지니까 좀 명확합니다. 네, 가상의 결함을 생성해가지고 분량 데이터를 늘려서 성능을 올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반에 검수도 잘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우리가 뭔가 데이터가 성능이 조금만 더 올려야 될 때도 분량 데이터를 늘려가지고 뭐 미검이나 과검률 같은 거를 획기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방향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부족할 때도 딥러닝을 도입 가능한 것도 저희가 가이드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짧네요, 진짜로. 네. 저희 이제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빠르게 마쳤고요. 이제 앞으로 출시될 저희 신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를 이미 아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텐데 뉴러티 엔진이라고 하는 제품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개발하게 됐냐? 저희가 현장에서 프로젝트 열심히 진행하다 보니까 니즈가 몇 개 있어요. 특히 요즘에 뭐 이제 MLOps 많이 하잖아요. 네, MLOps 같은 거 많이 할 때 뭔가 거기에 좀 특화된 그 플랫폼 그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장비가 이제 너무 많이 깔리다 보니까 일일이 이걸 데이터를 다 가져와가지고 학습해서 배포하기 어렵다. 그냥 현장 엣지러닝, 현장 디바이스에서 뭔가 학습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고객사분들의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개발에 착수하게 됐고요. 뉴러티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뉴러티라고 하는 딥러닝 프로젝트 전반을 다루는 올인원 플랫폼에서
학습 기능만 모듈로 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습 기능, 그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 탑재된 학습 기능만 떼가지고 어디든지 넣을 수 있고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전처리나 레이블링, 뭐 학습이 다 필요하면 이제 뉴로티를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미 뉴로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모델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 앞으로 계속 재학습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해요. 또는 우리 제품 안에 그냥 뉴로클의 그 좋은 오토 딥러닝을 활용한 그냥 학습 모듈만 넣고 싶은데요 라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학습 모듈만 따로 빼가지고 뉴로티 엔진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내가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경에서 일단 작용을 합니다. 뭐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냥 단일 디바이스에서 뭔가 학습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중앙 서버에서 학습을 하고 모델을 배포할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PU 전환 활용 방식에 따라서 뭐 단일 GPU의 메모리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그 복수의 GPU를 병렬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예시 한번 설명드리면, 앞서 많이 설명드리긴 했는데 일단 뭔가 이미 자체 UI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뭔가 뉴로티 너무 좋지만 뭐 우리는 그걸 통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 UI 내에서 그냥 학습하고 끝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뉴로티 엔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봤을 때 UI는 전부 우리의 제품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학습 부분만 저희 뉴로티 엔진이 대신 해준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MLOps입니다. MLOps 구축할 때 이제 가장 필요한 게 결국은 자동 학습, 자동 배포잖아요. 근데 자동 학습하려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누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게 튜닝이 안 되면 자동 학습이 안 되니까 저희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 들어간 뉴로티 엔진을 활용해서 데이터만 넣어주면 무한으로 자동 학습하고 자동 최적화하고 좋은 성능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해준다. 그때 저희의 뉴로티 엔진을 활용해서 학습 모듈만 가져가셔라 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로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 리눅스 환경에서 다 구동 가능하고요. 구동 방식도 CLI 서버 제공하고, 학습 용도도 뭐 초도 학습을 할 때 사용하셔도 되고 재학습을 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 장비에 탑재해가지고 가볍게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용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LOps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데이터 넣어주면 알아서 고성능의 모델 만들어줘야겠죠. 저희 뉴로티 엔진에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 장비에서 학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데이터를 한 개 서버에 모아가지고 학습하는 것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모든 어떤 그 UI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거네요. 저희 엔진만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이제 납품했는데 저희 엔진 쓴다고 굳이 뭐 뉴로클 로고 박을 필요 없죠. 우리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소프트웨어지만 안에서 학습은 뉴로티 엔진이 담당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효용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제품도 저희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뉴로티나 뉴럴 활용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딥러닝 프로젝트를 좀 쉽게 시작해보고 싶다, 안 되던 거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 드리고 함께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